여러분, 아직 자산을 쌓기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5년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과장된 말처럼 들리시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의 창출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인공지능은 단순히 일자리를 바꾸는 수준이 아닙니다.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부를 소수에게 집중시키고 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소수의 사람이 팀 전체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초급 사무직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이미 위험에 처해 있다고 추정하고 있죠. 이 흐름이 계속되면 기존에 우리가 알던 부의 사다리, 그러니까 취업하고 투자하고 부동산 사는 그 전통적인 방법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훨씬 더 비싸지고 접근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앞으로 5년이 보통 사람들에게 마지막 현실적인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반응하기를 기다리면 단순히 늦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기회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먼저 AI 리셋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AI가 인간의 노동을 경제적으로 가치 없게 만드는 순간 남는 자본의 원천은 오직 소유뿐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AI가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기까지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자동차도 운전사도 필요 없고 로봇이 뭐든 만들어주고 회계사, 의사, 변호사 업무를 100배 빠른 프로그램이 대체하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이건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를 쌓는 규칙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고 집 사는 그 방정식이 AI가 자본과 상위 인재에게 주는 이점에 비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AI가 부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증폭시키는 결정적 시점에 와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다면 AI는 레버리지가 됩니다. 하지만 임금에만 의존한다면 AI는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생산성이 곧 번영을 보장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반드시 앞서가는 게 아니고 가장 큰 수익은 이미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임금이나 승진, 집값이 내려가길 기다리는 것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AI가 일자리를 뺏을 것이냐가 아니라 AI가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제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게요. 전문가들은 향후 몇 년간 4가지 핵심 흐름이 경제를 지배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AI가 승자 독식 구조를 만든다는 겁니다. AI는 더 적은 인원으로 훨씬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해줘요. 메타에서는 직원 1명이 20명의 생산성을 낼 수 있다고 발표했고, 안트로픽의 CEO는 5년 안에 초급 사무직 일자리의 절반이 대체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저임금 하위 계층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도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에서도 고학력 사무직이 AI의 가장 취약한 직군 중 하나로 나왔고, 빌 게이츠는 10년 안에 대부분의 일에서 인간이 필요 없어질 거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이 함께 성장의 혜택을 나누는 게 아니라 소유와 부가 더욱 집중돼서 상위 1%가 나머지 99%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자산을 가진 사람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노동력을 파는 사람은 임금이 떨어지고 경쟁이 더 심해지는 전형적인 K자형 경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부가 점점 사유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상장 기업 수가 크게 줄어들었어요. 이건 초기 성장의 상당 부분이 벤처 캐피털이나 사모펀드, 상장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인이 투자할 수 있게 됐을 때는 이미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 심지어 1조 달러를 넘기는 상황이에요. 예전처럼 100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 거죠. 세 번째, 주택 가격이 역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비싸졌습니다. 중산층의 대표적인 자산 축적 수단이었던 주택이 사상 최악의 구매 가능성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전 세대 누렸던 기회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고, 지금 앞서 나가지 못하면 앞으로는 더 힘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AI 활용의 격차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AI를 알고 쓰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AI를 적극 활용해서 생산성을 2배에서 5배까지 높인다면 직업 기회도 훨씬 많아지고 수입도 크게 늘어날 거예요. 반대로 AI를 외면하고 나랑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결국 AI를 쓰는 사람에게 대체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커브를 앞서 나가야 할 최적의 타이밍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제적 리셋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뭐가 안 통하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이걸 대분리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1980년대 이후로 임금과 생산성은 완전히 따로 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노동자의 생산성은 약 81% 올랐지만 시간당 평균 보상은 겨우 30%만 올랐어요. 그 차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기업 이익, 주식 소유자, 고위 경영진 보수로 갔습니다. 상위층이 소득과 생산성 향상의 대부분을 가져간 거예요. 많은 일자리가 쉽게 외주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건 가까운 미래의 노동을 돈으로 바꾸는 전통적인 방식이 점점 더 먹히지 않게 될 거라는 걸 시사합니다. AI가 모든 걸 처리할 수 있게 되면 고용주들은 사람을 고용하고 교육시킬 인센티브가 줄어들 거예요. 하위 직급부터 시작해서 결국 상위 직급까지요. 하지만 동시에 AI가 진입 장벽을 극적으로 낮춰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진짜 부를 쌓을 기회가 열려요. 이론적으로 1인 창업가나 소규모 팀이 AI를 활용해서 원래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수만에서 수십만 달러가 필요했던 일을 거의 무료로 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기회의 창이 오래 열려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도 있어요. AI가 노동 비용을 계속 떨어뜨리면 경쟁자들이 우르르 몰려올 거고 그때부터는 또다시 승자 독식이 되니까요. 물론 이게 매번 반복되는 기술 공포는 아니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꼭 나쁜 소식만은 아니에요. AI 황금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AI가 산업 전체를 없앨 수 있다니 무섭게 들리지만 역사를 보면 새로운 기술은 항상 사라진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농업을 보세요. 1900년대 초 미국 노동자의 40%가 농업에 종사했어요. 그런데 트랙터와 비료가 등장하면서 지금은 2%만 농업에 남아 있습니다. 대신 음식은 더 싸고 풍부해졌고 제조, 물류, 가공, 유통 분야에서 수백만 개의 새 일자리가 생겼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배장장이, 마차는 사라졌지만 정비사, 딜러십, 고속도로, 보험, 관광산업이 탄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신기술은 파괴한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왔어요. 하지만 AI에서의 핵심 질문은 새 일자리가 생기느냐가 아니라 그 혜택을 누가 가져가느냐는 거예요. 왜 하필 5년이냐고요? AI 도입 속도가 역사상 어떤 기술 전환보다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AI가 기업 내 표준이 되면 지금 여러분이 가진 선점 효과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이 10년이 끝나기 전에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직업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자신의 생산성을 높이는 법을 배우세요. 기초적인 수준의 이해만으로도 커리어 전체에 엄청난 복리 효과를 줍니다. 지금 필요한 모든 정보는 이미 온라인에서 무료로 몇 번의 클릭이면 얻을 수 있어요. 둘째, 수입을 다각화하세요. 2030년까지 마이크로 창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집에서 자기 일정에 맞춰 일하면서 아주 특화된 시장에서 꾸준한 수입을 올리는 일인 기업가 말이에요. 셋째, 수입을 소유로 전환하세요. 과거 모든 경제적 격변기에서 투자하고 소유권을 만든 사람이 앞서 나갔고 임금에만 의존한 사람은 뒤처졌습니다. 인덱스 펀드, 주식,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고 사업의 지분을 갖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의 소유권을 가지세요. 넷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역사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고정비가 높고 빚이 많고 여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월급 몇 번 못 받으면 무너질 상황이라면 필요 없는 건 다 잘라내세요. 지출을 추적하고 3개월에서 6개월치 비상자금을 만들어 두세요. 다섯째, 깊은 집중력을 연습하세요. 요즘 시대에 핸드폰 없이 4시간 동안 방에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99.9%의 사람보다 앞서 있을 거예요. 여기에 시간 약속을 지키고 줄 깊게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것까지 더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사람보다 앞서 나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그림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피터 디아만디스는 희소성의 경제학이 풍요의 경제학으로 뒤집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품, 서비스, 의료, 교육 등 우리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제로에 가까운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AI가 생산 비용을 30% 절감하면 그 가치 창출이 전부 주주에게 갈 수도 있고 사회 전체가 일부를 나눠 가질 수도 있습니다. AI가 너무 많은 풍요를 만들어서 가격이 폭락하고 같은 돈으로 무한한 자원과 노동력을 살 수 있게 되고 추가 노동 없이도 기본적인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 미래가 올 수도 있어요. 앨런 머스크도 이에 동의하면서 AI 로봇이 규모화되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량이 화폐 공급량을 초과하게 되니 괜찮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도 일하지 않고 모든 게 무너지는 디스토피아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더 현실적인 결과는 이거예요. AI가 생산성을 높이되 그 혜택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재배분됩니다. 가격은 내려가고 생산성은 폭발하고 생활 수준은 올라갈 수 있지만 소유권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거죠. 이 대화의 핵심이 바로 여기로 돌아옵니다. 5년 안에 부자가 되라는 건 실패의 카운트다운이 아닙니다. 선발주자의 이점이에요.
기술이 복리로 쌓이고 소득이 급증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일찍 시작하는 게 훨씬 나은 기회의 창입니다. 결국 이 전환은 안정화될 거예요. AI는 어디에나 있게 되고 선발주자의 이점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아직 거기까진 오지 않았어요. AI가 기회를 없애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비용을 높이는 겁니다. 지금 시작하세요.